만나면 좋은 친구 MBC. 부산의 진짜 맛은 맛이란 맛은 여기 다 모였다. 오방맛길 인기고기 그 맛의 비법을 찾아 맛있고 든든한 고수의 식탁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유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부산의 맛이 가득한 이곳 바로 연제 오방맛길에 왔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 고기로 유명한 고수 두 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고깃집하고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일단 사람들이 드시는 걸로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의 식탁, 그 주인공은 바로 돈치맛살. 가해질의 대가 그의 피땀 눈물로 빚어낸 돈치맛살이 궁금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치맛살은 항정살로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부위로 하는데 어떻게 이제 칼로 작업을 하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항정살이 되느냐 돈치맛살이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썰었습니다. 항정살 부위를 포를 뜨듯이 얇게 썰어낸 것이 바로 이 돈치맛살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삼겹살, 뭐 등심, 안심 이런 건 쫙 다 먹어봤는데 이 돈치맛살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맛인지 일단 먹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 고사리는 왜요? 이렇게 구워요. 같이요? 고사리를 같이 구워주시는데 간이 잘 되어 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죠. 돼지 한 마리당 400g 정도만 나오는 항정살 중에서도 비법 칼질로 기름을 제거한 돈치맛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근데 그냥 사르르 먹냐? 아니요. 약간 딱 씹을 때 그 씹는 맛이 느껴져서 이 달근달근 씹으면 씹을수록 그 육즙이 팡팡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냥 고기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끝맛이 깔끔해요. 같은 부위인데 얼마나 다르겠어 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기가 다른 부위가 아니고요. 같은 부위인데 칼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항정살과 그리고 돈치맛살로 나뉘는데 지금 똑같은 불판에서 똑같은 시간을 두고 구웠거든요. 그럼 항정살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항정살이죠. 맛있습니다. 맛이 없지 않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약간 지방도 느껴져서 그렇죠. 조금 이제 씹힐 때 지방과 고기 맛 같이 느낄 수 있는 점. 조금 다른 거 느끼셨습니까? 네. 금방 항정살을 먹었을 때는 지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냥 부드럽게만 씹혔다면 이 돈치맛살은 조금 더 쫄깃쫄깃하게 탄탄한 육즙을 같이 맛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 돈치맛살이라고 해서 그냥 칼질만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비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돈치맛살의 그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숙성을 이제 2단계로 거치죠. 숙성을 하세요? 고수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많아요. 숙성 넣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비교를 하면 색깔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전 1차? 1차만 했을 때, 여기 2차까지 했을 때. 색상도 훨씬 더 밝은 색깔이, 붉은 색깔이 나오고, 이 치맛살이라는 이름과 이 모양을 만들어서 내는 거를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손님한테 나가면 손님들이 이 고기 처음 먹어봐요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돼지고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숙성까지 하는 게 비법이었구나. 이거 정말 별미인데요. 이렇게 양파, 고추냉이를 올리면 하나의 초밥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방량이 많아서 드실 때는 딱 3분의 1 정도만 잘라서 드세요. 확실히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라고 기름 많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더 담백하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게 돈치맛살이라고. 오박마티 돈치맛살 맛보러 오세요. 이어서 두 번째 고수의 식탁을 찾아 나서는데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식당 발견. 들어가서 쭉 둘러보니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족발이 너무 예뻐요. 맛있게 생겼죠? 보는 순간 눈과 마음을 홀려 사진부터 찍게 된다는 이 집만의 족발. 족발 한 상 나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와, 족발까지 하면 총 16개 한 상이 다 제 것입니다, 여러분. 우와! 일단 가장 중요한 족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탱글탱글. 누린내, 고기 잡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쫄깃쫄깃하기만 합니다. 와, 굉장히 탱글탱글하네요, 고기가. 셰프님 어디 계세요, 셰프님? 네. 맛과 가성비 모두 잡은 족발 한 상의 대가.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족발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거 비법 같은 경우는 과정을 보시면 고수의 비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꼼꼼하게 하나하나 손질하는 국내산 생족. 여기에 마늘, 생강, 양파, 대파 등 10여 가지의 채소를 준비해서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고 그리고 꺼내는 의문의 가루.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흡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가지 된 한약재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가루화해서 저희가 이제 족발 삶을 때 같이 넣는 겁니다. 20가지나 들어가요? 와. 오가피, 계피, 구기자 등 22가지의 한약재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로 고기 잡내도 잡고 육수가 잘 스며들도록 해주면 끝인 줄 알았으나 끝이 아닌 것 같죠? 너무 뜨거운데 왜 계속 불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족발을 한 90분 정도 저희가 삶는데 근데 화력이 너무 세도 살코기는 전부 다 뭉개지고 전부 다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좀 덥더라도 계속 붙어 있으면 저희가 불 조절을 계속 해줘야 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비장의 재료 밑국물에 채소와 한약재 등 아낌없이 팍팍 넣어 푹 삶은 국내산 생족이 이제 족발로 재탄생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이기고 불 조절을 한 덕에 이렇게 탱글탱글한 육질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담백한 온족발과 매콤한 불족발, 이렇게 족발 한 상 완성! 불족발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매우니까 딱 먹었을 때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느낌? 아, 족발집에 파숙지가 나오네요. 파숙지에 짱에 우와, 파숙지랑 초장이 조금 더 새콤달콤하게 딱 맛을 잡아주니까 고기를 먹는데도 요리를 먹은 듯한 느낌으로 되게 맛있어요. 추천하는 셰프님의 픽. 일단 전 입이 좀 넣으세요? 네, 전 입이 좀 커여서 저는 고정으로 올리고 여기까지. 마늘 소스 살짝 올리고 잠시만, 이게 입에 들어가신다고요? 당연하죠. 조합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먹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상한 걸 입에 넣었어. 아, 마지막을 이제.
조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다 맛있습니다. 하나만 꼭 짚기에는 좀 그렇고 다 맛있어서 일단 취향에 맞게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방맛길 족발 한상 드시러 오세요. 특별한 돈치맛살과 족발 한상의 고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오방맛길입니다. 연속기 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포항의 음식은 잘 숙성된 고추장과 싱싱한 회가 선사하는 최고의 조합, 물회.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작가가 안내하는 포항의 음식 문화. 오늘은 등푸른 막회 골목으로 유명한 영일대 북부시장에서 맛기행을 시작합니다. 그날 들어오는 싱싱한 횟감만 골라 이것저것 모둠으로 마구 썰어 푸짐하게 한 접시 수북하게 올라가는 포항식 회가 바로 막회죠. 생선회를 먹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은 막회였습니다. 이때 막회는 도대체 어떻게 먹는 회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막회는 갓 잡은 생선을 얇게 점이듯이 썰어서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 찍어 먹는 방식입니다. 이 막회를 현대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곳이 바로 포항이고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북부시장입니다. 포항의 명물 막회를 포항의 방식대로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회인데요. 무채 한 줌에 다진 마늘 한 스푼, 거기에 막회를 푸짐하게 올리고 오이, 다진 파, 구운 김가루와 깨소금, 참기름도 듬뿍 올려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선은 뭡니까? 참가재미. 참가자미. 여기 포항 사람들은 참가재미 제일 좋아하시지? 네. 요 근데 요 고추장이 이렇게 맛있다면서요? 이건 집에서 담가갖고 10년 넘게 되는 거 하고 3년 되는 고추장하고 예? 섞었어요. 고추장이 10년이 됐다고요? 네. 고추장이 10년을 버팁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오.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네. 내내 끓임, 지금을 매일 끓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곡물의 그 구수한 향하고 고추의 칼칼한 매운맛 그리고 이 메주가루의 감칠맛 요게 딱 있고 그 끝이 텁텁한 게 전혀 없네. 네. 숙성시켜 놓으면 텁텁합니까? 없어져요. 진짜 맛이 진짜 깔끔하게 네. 귀한 고추장 양념 넣고 물회를 슥슥 비벼줍니다. 포항 물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죠. 새콤달콤 고추장 육수가 아닌 고추장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 많은 분들이 물회라는 음식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회 그러면 이제 뭐 속초식이다, 포항식이다, 부산식이다, 제주도식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물회가 하나의 그 관광 상품화가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물회를 먹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고추장. 이 고추장은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추장에 비벼서 거기에 차가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먹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된장에 비벼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된장에 비벼 먹는 방식은 제주도와 전라도 아주 일부 지역, 관광지에서 파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현대인의 기호에 따라서 자꾸 단맛을 강하게 하고 신맛을 강하게 하고 이러려고 보니까 자꾸만 뭔가 또 비법을 있는 것처럼 비법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니까 육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디 물회란 고추장에 슥슥 비벼 차가운 물만 자작하게 부어도 충분한 법. 막 썰어낸 싱싱한 회와 맛있는 고추장이면 비법 육수도 울고 갈 깊은 맛을 내죠. 조금 말아가지고
먹다가 밥을 넣어 비벼주면 밥안의 단맛이 물회에 더해지고 좀 전과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간장, 된장, 고추장 중에서 제일 먼저 공장화된 제품을 사 먹기 시작한 게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제일 먼저 담지 않은 게 고추장이어가지고 천편일률적인 고추장만 먹고 살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고추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엇으로 만드느냐, 또 무엇을 더 첨가하느냐, 곡물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십 가지 종류의 고추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추장을 물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고추장을 가지고 물회 전용 소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게 이제 포항 음식을 조금 더 널리 알리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런 좋은 고추장 먹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추장 물회가 끝이 아니죠? 포항 호미곶 바다로 또 다른 회맛을 찾아 나서봅니다.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항의 막회 문화가 낳은 대표적인 음식이 물회라면 이 마을에서는 물회 이외에 또 다른 막회를 활용한 음식이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팔딱팔딱거리는 싱싱한 횟감을 가져다 푸짐하게 막회를 써는 것까지는 물회와 같은데. 오라, 이번엔 국수가 될 때입니다. 이곳에서 맛볼 음식은 바로 매콤 새콤 쫄깃한 회국수. 이게 지금 도다리. 도다리? 예, 예. 한 가지? 예, 우리는 한 가지. 아, 늘 도다리만 쓰죠? 예, 예. 등푸른 생선은 얘하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회국수하고 안 어울려. 회국수하고 안 어울려서 예. 주로 이제 가자미, 도다리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예. 여기 이제 회국수가 맛있으려면 요 예, 초장. 초장. 예, 예. 예. 그럼 여기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까? 여기 생강, 마늘, 식초, 설탕, 매실, 소금. 고춧가루는 뭐 어떤 거 쓰십니까? 이렇게 좀 고춧가루는 한 가지만 쓰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매운 거? 매운 거 하고 예. 안 매운 거 하고 섞어서. 아, 섞어서. 섞었어. 예. 아, 그럼 이게 좀 제법 맵겠네. 예, 약간 매콤합니다. 예. 보름에 한 번씩 직접 만드는 초고추장은 아무리 바빠도 20일 이상 숙성되어야 손님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데요. 고추장 물회와는 또 다른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죠. 매운데 더 넣어야 되겠어요. 이걸 더 넣어야 훨씬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아, 이 초고추장이 정말 맛있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초고추장에 들어있는 식초의 산 성분이 생선살을 만나면 식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데요. 쫄깃한 국수 면발과 얇게 썰어낸 막회 식감, 거기에 매콤한 초고추장이 더해지니 이거 뭐 젓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가자미나 도다리 같은 회는 그 자체로도 그냥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죠. 맛있고 비빔국수 물론 그 자체로 맛있죠. 맛있는데 이거 두 개 만나면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이 가자미류의 생선들이 초고추장에 있는 초에 살짝 익어요. 이 초가 날생선을 살짝 익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탱글탱글한 식감보다는 오히려 약간 물러지죠. 그래서 물러지기 때문에 이 국수의 식감이랑 회의 식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비벼놓고 보면. 그래가지고 그 이물감이 전혀 없이 회와 국수가 너무 잘 어울리죠. 다른 초고추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회국수를 비빌 때 쓰는 초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워요. 비비는 과정에서 국수에서 나오는 전분기가 이
초고추장의 맛을 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수에서 나오는 이 전분 기운을 이기기 위해서는 얘가 조금 더 칼칼하고 맛이 좀 더 강해야 됩니다. 단맛도 훨씬 더 좀 강하게 느껴져야 되고 신맛도 강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매운맛이 더 강해야 칼칼한 느낌이 있어야 나중에 먹어도 싱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국수용 초고추장은 조금 더 칼칼하고 자극적으로 만드는 게 특징인데 그런 면에서 이 집은 굉장히 그 초고추장이 맛있어요. 회국수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행여라도 그래서 맵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반드시 이 경상도 분들은 이걸 멸치 국물이라 안 하고 멸치를 많이 넣고 오랜 시간 우려냈기 때문에 멸치 곰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걸 한 모금 드셔주시면 확 중화가 되죠. 어우 진하다 이거 진짜. 푸짐한 막회의 맛있는 변주. 손맛 더한 고추장으로 만드는 물회와 매콤새콤한 초고추장을 곁들인 회국수는 바닷가 사람들을 닮아 투박하지만 진솔한 맛 그 자체가 아닐까요? 야, 영하 23도네. 좋아.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정진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구 MBC 60주년 창사 기념을 맞이해서 홋카이도의 설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홋카이도에서 제일 높은 타이세스산입니다. 타이세스산 연봉 중에서도 제일 높은 2290m의 아사히다케에 와 있습니다. 야, 오늘 정말 날씨 좋습니다. 야, 여기는 자연스레 너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마운틴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 후키야게 온천은 1890년대 후반에 마루타니상이 발견한 온천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 키타노 쿠니카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한국에서 유명한 미야자와 리에가 나왔던 그 현지 온천 들어가는 로케지였다고 합니다.ここにいらっしゃる方はどんな方がよく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地元の人、日本人と、日本人全部ね、地元の人と、その他に
外国の人、例えば韓国の人、中国の人、ヨーロッパ、アメリカ、まあ世界中ですかね、冬は世界中の人が、夏も来てますけどもね、今スキーとかスノーボード、ここ雪がサラサラだから、それは来てますね。やっぱり温泉は入ったら気持ちいいですか？気持ちいいですよ。この雪の中でも通るじゃないですか。来ます。今日はね、ここちょっと整備して、私今からもう帰るんですけど。자, 한국에서는 설날 때 떡국을 먹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오세치 요리라고 먹습니다. 오세치 요리는 어떨 때 먹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세치 요리와 どんな時に食べる料理ですか？これは日本のお正月3日間食べる料理になってます。特に赤色、赤い色には大変意味がありまして、災いを寄せつけない、逆に災いを幸せに変えるというような意味があります。韓国の皆さんに新年の挨拶をして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韓国で行きましょうか。せーの、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역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창업 초창기부터 많이 했어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청년 사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축제가 됐든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 됐든 그렇게 유비, 관우, 장비,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천하의 무적일세.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청주시 운천동에 3명의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매거진 1호 때 담지 못했던 분들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괜찮을까요? 직지마을 혹은 운리단길이라 불리는 이곳은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 만든 개성 가득한 상가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저번에 빠져서 이곳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침체돼가는 동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세 분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그 동네 축제 또 마을 투어 기획하느냐고 좀 답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투어요? 네. 마을 투어가 뭐예요? 저희 운천동에 있는 뭐 공예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것들 저희가 프로그램화해서 뭔가 이 동네 여행하고 또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거든요. 동네 축제와 마을 잡지를 만들고 새롭고 즐거운 일을 함께 기획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운천동 청년 기획가. 지역을 기록하고 찾아오게 만들어서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요. 일단 운천동은 그 로컬이라는 게 살아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목마다 생각지 못한 아이템들과 콘텐츠들이 이제 살아 숨쉬고 있고, 일단 걷기도 좋아요. 가을 되면은 단풍잎도 엄청 많이 지고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힐링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집을 개조해 감성 가득한 이 카페는 최대환 씨가 운영하는데요.
저희 본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 운영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청주에 있는 예술,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과의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들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방들이 2개가 있는데 가죽 작업실이랑 이제 소잉 작업실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작가님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커피를 이용하실 분들은 커피를 이용하시고, 또 수강생분들은 저기서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한 이곳은 사진과 글로 지역을 기록하는 이옥수 씨가 일하는 곳인데요. 저는 지역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 창작자들과 함께 출판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 역사자원 등을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정말 청주에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운천동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셨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런 동네를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다들 대형 상가라던가 아파트촌들이 많은데 운천동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동네들이 너무 좋고, 제가 실제로 여행을 가더라도 동네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콘텐츠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돌아 나오면 등장하는 이곳은 최대환 씨가 대표로 있는 유기묘들의 천국이자 카페인데요. 와, 고양이들의 천국 맞네요.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이 최대환 씨와 편안하게 노는 모습이 무척이나 여유로워 보입니다. 유기동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갈 곳 없는 길고양이들을 이제 구조해 주신 분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보호하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제 입양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센터 겸 이제 카페인 거죠. 네.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갈증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고민들에 있어서 한 4년 동안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계속 열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해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 지금은 정말 많이 좋은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었죠. 네. 이렇게 각자의 꿈을 갖고 운천동으로 모인 청년들. 자신의 사업장도 운영하고 모임까지 하느라 바쁜데요. 오늘은 또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나요? 정기적으로 동네에 대한 정보도 얻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 운천동 청년 상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에는 어떤 일들을 벌일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청주 딸기가 생각보다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청주 오믈렛하고 비슷한 것 같아. 청주 사람만 모르는 유명한. 조금만 나가면 하우스 엄청 많거든요. 딸기 하우스. 그 중에서 청년분이 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를 섭외를 어떻게든 하고 센터를 다시 이제 또 부탁을 드려서 같이 가야지.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각자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각자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전하는 청년들. 상생만이 사라져가는 동네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회의 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카페와 공방들과 함께 딸기를 중심으로 한 축제 콘텐츠를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딸기 축제라던가 딸기 행사 같은 거는 대형 호텔이라던가 농장, 하우스 이런 데서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에 마을 호텔이라는 말 많이 하듯이 우리가 이 동네 전체에서 카페라던가 음식점, 공방 등에서 청주 이제 또 딸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일단 운천동 내에서 제가 몰랐던 다른 가게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이 모임을 하면서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아도 그 단톡방 내에서의 활동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기획도 하고 활동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이 되나요? 청년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새로운 콘텐츠들을 생산하려면 되게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청년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도 실패가 없고 그렇게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온천동이 정말 좋은 청년들을 위한 혹은 청주 시민들을 위한 동네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저희 센터의 목표입니다. 네. 청년 상인들의 의기투합으로 마을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온천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뤄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누군가 질문을 한다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를 지키고 특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빼야 돼. 아, 13,500원? 네. 그러면 여기서 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3,800원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손님 많으시네. 전주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라경이라고 합니다. 잔액 얼마 남았어? 잔액 없어 이거. 없어? 응. 다 썼어? 응. 포인트? 응. 서점 일은 시작한 지는 지금 한 25년 정도 됐고요. 15년 정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갓 들어온 초등학생이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서점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훌륭한 직장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많이 느끼죠. 사무실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난해 무인 서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또 서점 정리 좀 하고 그리고 고향 친구 좀 만나고 그러고 올 예정입니다. 고향은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인데 현재는 스몰 됐고 그래서 고향을 가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스몰 돼가지고 고향 자리가 거의 없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여기 진안으로 읍내로 이사를 가게 됐죠. 아버님 따라서. 진안 하면 뭐니 해도 마이산이죠. 멀리 갔다가 마이산이 보이면 제일 먼저 반갑죠. 그냥 고향의 품 같고 어머니의 품 같고. 제 꿈이 그 도서관도 이제는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애들도 뛰어놀고 거기서 소리도 쳐보고 책도 한번 던져보는 완전 자유스러운 도서관을 만드는 게 꿈인데 진안에 연이라도 둘 수 있는 작은 서점이라도 우선 내자. 그다음에 진안에는 드림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집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면 학생들도 좋고 그 카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서점을 만든 계기가 됐죠. 이제 정리가 됐으니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책 배달을 하려고 나갈 겁니다. 이제 그쪽에 배달을 하고 이제 집에 한번 이제 들렸다가 한번 집에 부모님도 어떻게 계시는지 한번 만나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손님이 많으시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손님이 많지요. 저기 책이 한 권 뭐가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는 문자로 준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건 품절이라는데? 계세요? 예, 예. 언니, 저 왔어요. 어이. 일은 좀 들어오긴 들어와? 지금 바빠. 일 학교 저기 서가정리 그것 때문에 내일부터 또 일주일간 또 서영이 학교 가가지고 정리해야 돼. 아버지는 고향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고 막 옛날 사진 찍은. 이거 어디 찍은 거 기억나요? 어디? 이거 어디 마을에서 찍은 거 이게? 이때도 이런 때가 있었어? 진환이 나를 키워줬고 진환이 나를 자라게 했으니 이제 그걸 좀 나도 이제 다시 진환이다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RM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우치를 하는데 군에서는 돕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 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그런 돈도 그쪽으로 운영비로 잠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좀 막고자 해서 이번에 기부를 마음먹었습니다. 찍었을 거야. 이건 무주에서 잼버리 했을 때 찍은 것이고. 열심히 살고 부모들한테 잘해. 동생들한테도 살아. 아주 참 좋은 날이야. 아이고 농사 이제 그만 져. 노는 거에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시간이 안 가. 심심해도 그렇지. 힘들게 농사를 져 이제. 힘들어 심지어. 어머님이 품이죠. 그냥 가면 좋고 가고 싶어 하고 매일 바라보는 것이 그곳이고 그게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그러면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그것이 고향이죠.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뭘 안녕히 가세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피디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지 마요. 그냥 갈게 이제 바로.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네? 그냥요? 빨리 왔어. 시간. 아이고, 오랜만이네. 아이고, 잘 계셨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친구입니까? 네. 같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임도 같이 하고. 네, 24시간. 그래요? 그럼 거기서 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순대국밥 2개 해주세요. 고향에 오면 항상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시간 맞춰 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죠. 어떻게 먹어?
빨리 먹는 편이야. 좋은 일도 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이 사람이 다 가지는 것보다 나누면서 이게 성공하면 더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나간다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 그럼 소울푸드 이유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시간 구애받지 않고 또 어릴 적 할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국밥이고 구애받을 것이 없다고 봐요. 맛있고. 뭐 그거 잘 하니까 이제 바로 잡았고. 바로 잡았어? 이 고향사는 기부를 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만난 사람마다 하고 있고 또 저희 가족이 한 50명 정도는 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맛있다죠. 네. 맛있고 포근하고 최고죠 뭐 고향 음식이면.